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국의 역사와 인물 제4주차 오늘은 캠퍼스 탐방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니까 직접 저를 따라다니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카메라 샷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탐방이라고 해서 캠퍼스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그런 어떤 기념물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명진학교 도대체 동국대학교의 기원은 처음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기원은 구한말 동대문 밖 원흥사 내에 근대식 승려교육기관인 명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원흥사라는 사찰이 있었고 그 사찰 안에 명진학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명진학교도 없고 원흥사라고 하는 사찰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창신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창신초등학교를 가면 거기가 원흥사 터였고 그 안에 명진학교가 있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의 기원의 터전은 현재 창신초등학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학교는 이전에 능인사립보통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대식 승려교육기관이던 명진학교가 이름을 불교사범학교, 불교고등강숙 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흥사 내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는 동안에 원흥사 내에서는 어린이 교육을 위한 능인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고등강숙은 해화동이라고 지금에 말하면 해화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중앙학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원흥사 내에 개설되어 있던 이 능인학교가 후일 창신초등학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신초등학교 가면 도로변 그 창신초등학교에 단편하게 보면 당시 원흥사의 설립 내력과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안내 표시판이 자그마하게 좀 붙어 있죠. 매우 초라합니다. 버스 정류장 자리 뒤편에 있는데 또 앞에 그냥 구조물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작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명문사학의 터전인 이곳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표지가 그냥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서 새로운 기념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초등학교 측과 종로구청 측과 이 양자를 통해서 건학 120년을 바라보는 명문대학의 기원터를 동국인들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멋진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는 현재 동대문 약간 바깥에 있는데요. 동국대학교에서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학교 교정 안에는 대학 기원터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담벼락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나 이제 그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너무 기념물이 커도 안 되고 좀 자그만하게 그러나 아담하고 이쁘게 이렇게 조성해 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동국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의미 있는 기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학교 이 밑에 장충단 공원이라고 있죠. 그 장충단 공원을 자세히 보면 장충단 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동국인들은 좀 잘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장충단 비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역에 내리면 장충단 공원이 바로 나오죠. 원래 이 자리는 공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한 장군들의 넋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장충단 공원 이전에 장충단 비가 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석은 지금도 있는데 그러므로 이 공원이기 이전에 충성스러운 장군들을 기억해야 하는 일종의 국립묘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데 1895년 8월 20일이던가요? 고종 황제의 비인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본인이 머물고 있는 경복궁 내에서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국내부 대신이던 이경직, 시위대장이던 홍계훈 등 많은 대신과 장졸들이 이 일본 자객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그들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1900년 11월 달에 장충단이라고 하는 사당을 짓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장충단은 본래부터 공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1910년 8월에 조선 왕조가 몰락했죠. 8월 29일에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깁니다. 그 시기에 장충단 역시 일제에 의해 폐사됩니다. 폐사돼. 사당이 폐사되고 말고 후일 일본은 1919년에 장충단을 그 일대를 다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그래도 비는 헐지 않았어요. 비는 헐지 않고 놔뒀는데 인근에 방문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벚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버리는 거죠. 한 나라의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든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민족 정기를 말살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장군들의 넋을 기리는 곳 사당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방문사라고 하는 절은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 한자로 읽으면 이등 방문입니다. 이등 방문. 그러니까 방문, 즉 이토 히로부미의 넋을 기리는 그런 절인 거죠. 그런 추모하는 그런 어떤 사찰이었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 일본의 총리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장군에 의해서 저격된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가죠. 그를 기리는 사찰인 방문사는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광복 이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당으로 지어놨던 장충단은 여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다. 비석만 쓸쓸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사당이 복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이 호국의 영령들을 누가 지금 기리고 있는가? 아무도 기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서울시도 안 하고 나라에서도 안 하고 중구청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이라도 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 정기를 되살린다고 하는 뜻에서 장충단 추모제 같은 것을 지내보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학생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민족 정기 회복 운동 차원에서도 장충단 비 앞에서 역사의식을 이렇게 회복하는 중요한 나라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명대사 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호선 동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서 보면 바로 장충 파출소가 있죠. 이제 거기 옆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 무슨 동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스님 동상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세히 가서 보면 사명대사 동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른 승군, 즉 스님 군대의 지도자였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조, 대왕, 나라님도 피난 가기 바빴어요. 백성들이고 뭐고 경복궁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저 평안도까지 그냥 도망을 갑니다. 해상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정말 단숨에 끝납니다. 외국의 사무라이들은 조선의 정벌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대륙까지 진출해서 명나라까지 침략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 침략의 명분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을 열어주라. 정명가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국토는 처참하게 유린되고 백성들은 코와 입을 베이는 등 무자비한 도륙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한 분들이 바로 스님들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당시 조선의 스님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외적과 싸워서 승기를 잡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지켜야 하는 분들이었죠. 스님들은. 그래도 나라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역사에는 크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조선의 스님들이 왜군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명대사는 스승인 서산대사와 함께 조국 수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또 외국으로 건너가서 조선인 포로 3,000명을 환국시키는 외교 업무도 무사히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도 잘했고 외교도 잘한 분이었다. 이런 분이 사명대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동상은 196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5월 11일 날 제막식을 했는데 조각가 송영수의 작품이죠. 그 국어학자 이희승이라고 하는 분이 발문을 쓰고 서예가 김충현이라고 하는 분께서 글씨를 썼습니다. 사명대사 동상은요, 그 장충단비가 있는 인근 언덕 위에 있고 동국대학교로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국 충절의 정신이 동국대학교 캠퍼스를 이게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정각원이라고 하는 사찰에서는 호국 충절과 국태 민안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신 그런 어떤 사명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스님의 입적일인 음력 8월 26일에 사명대사 달해제를, 추모제를 지냅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이 역시 어떤 총학생의 차원에서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백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언덕으로 오르면 길 오른편에 거대한 비석이 보입니다. 돌 기념물이 보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2006년 5월 8일 개교기념일을 맞아서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실무를 맡아서 이 돌을 충남 보령에서 직접 구해가지고 사서 왔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손을 거의 대지 않아도 될 정도인 그런 자연석인데 이렇게 앞면을 자세히 보면 이게 잔잔한 파도 무늬가 밀려오는 바닷가 모래밭 같은 느낌이 드는 표면입니다. 생긴 모양새는 부처님 손 모양 같기도 하고 발바닥 같기도 해요. 앞뒤 모두가 평평해서 글씨 쓰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비석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글은 명문장가인 홍기삼 당시 총장이 썼고요. 글씨는 동문서예가인 원광대학교 서예학과의 선주선이라고 하는 분이 맡아서 주셨습니다. 백년비 아래에 재미난 어떤 그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사실 보면 타임캡슐이 있습니다. 타임캡슐. 코끼리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맨홀처럼 그런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밑에를 파서 거기에 타임캡슐을 묻은 겁니다. 동국대학교 관련 각종 자료를 넣고 밀봉해 놨습니다. 건학 200주년이 되는 2106년도에 개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100년 뒤에 개봉하라는 밀지, 바로 그겁니다. 먼 후일에 멋진 동국인들이 나타나서 마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이육사 시에 그런 게 있죠. 동국 발전을 위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홍기삼 총장은 유려한 편지글로 남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백년비의 뒷면 문장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늘 열림에 이 땅에 해와 달이 찾아와 삼라만상이 목숨을 얻었다. 수수만년 이 땅은 추나추동이 순조로워 사람과 묻짐승과 산천초목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왔다. 때로는 안팎의 비적이 출몰하여 평화를 시샘하는 일이 적지 않더니 100년 전 일제의 악행은 실로 잔혹한 것이었다. 1906년 전국 방방곡곡의 17사찰이 뜻을 합쳐 나라와 결의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위해 명진학교를 세우니 그가 바로 우리 대학 최초의 모습이다.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교육을 강행하였다 하여 수차례 폐교의 고통을 겪은 것은 차라리 역사의 훈장처럼 우리 동국대학의 빛나는 자랑이 되었다. 국토 분단의 어이없는 비극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사람을 길러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사명에 앞장서기를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00년에 걸쳐 배출한 인재가 수십만에 달한다. 우리는 묵은 100년을 보내고 새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이제 건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대학이 민족과 인류에 공헌할 출중한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만방이 우러를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노니 부처님이시여 하늘이여 땅이여 감응하소서. 2006년 5월 8일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혜,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나온 100년과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절절한 애교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마치 만남의 광장처럼 약속 장소 또는 포토존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역사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동국인의 기상을 길러보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이렇게 의인 열사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우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해광장을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가면 거기 동우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우탑은 4.19 학생혁명 때 순국한 법학과 58학번 노이드 선배님의 넋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노이드 선배는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참여해서 시가 행진을 하는 중에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4.19 혁명 최초의 희생자입니다. 나중에 이분을 기리는 수업을 따로 준비할 테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가 공정하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추악한 부패와 반칙을 일삼자 학생들이 이를 바로잡고자 거리로 나선 것이 바로 4.19 혁명이죠. 순수하게 학생의 힘만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의 민주화를 앞당겼다고 하는 점에서 4.19 혁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입니다. 물론 학생 시위 뒤에 이어서 교수들과 시민들이 가세했지만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은 한국의 청년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서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희생자가 나오고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노이드 선배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내에 기념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 19일 즈음이면 4.19 혁명에 참여한 동문 선배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기념식을 가지십니다. 학교는 동국대학교의 4.19 혁명 참여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4.19 국립묘지가 있는 수유리에 모여 참배를 하고 등산대회를 개최합니다. 4.19 혁명일 조금 며칠 전에 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모여서 북한산을 오르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전통을 수십 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신라의 화랑들이 산과들을 다니면서 자연 공부를 하듯이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 역시 4.19 정신을 이어받아서 수천 명이 북한산을 함께 오르면서 동국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교회를 기르고 있는 거죠. 노이드 선배 기념탑 옆에 김중배 열사의 동상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다가 1965년 4월 13일 진압대의 곤봉에 맞아서 두개골 골절로 사경을 헤매다가 그 이틀 뒤에 절명하고 말죠. 김중배 선배는 농학과 63학번으로서 당시 2학년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김중배 선배의 사망 소식을 들은 동국대생 2,000명 정도가 4월 16일 위령제를 올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 벗을 잃었다. 평화선을 잃은 100만 학도의 울부짖음을 저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전 동국 건하의 슬픔을 김구는 아느냐?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추도사를 한 후에 김중배를 누가 죽였나 하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당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1965년 4월 16일자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김중배 선배의 흉상 제막식은 2013년 5월 9일 동우탑 자리에서 거행되었는데요. 63 동지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63 동지회는 6월 3일을 기억하자는 그런 모임이네요. 1964년 한일 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이 바로 6월 3일이었습니다. 63 동지회는 4.19 혁명 동지회 등과 더불어서 한국 대학생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으로 역사에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각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각원은 동국대학교 교내 사찰입니다. 절집으로 보면 법당인 셈인데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다양한 신행 활동을 합니다. 계단 아래서 보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신성하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건물에 각 기둥에 한문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주련이다. 기둥주자에 쓴 주련이라고 합니다. 기둥에 쓴 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문 문장으로 바꾸어서 절집 문기둥에 이렇게 문기둥에 새겨놓는 전통이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절집 문기둥에는 글씨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글씨들 중에 동국상방대광명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언가? 동국대학교가 늘 밝은 빛을 발하는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밝은 빛이란 일상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더 나은 상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위 없이 높은 상태, 가장 완전한 상태 등을 형용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고생 끝에 깨달음의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깨달음의 상태 때 온몸에 광채가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전진하는 상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에너지, 베풀고 베풀어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상방대광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각원 문 앞에 서면 항상 이런 마음의 평화와 따뜻함과 씩씩함을 배워서 몸에 지니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의 본성이고 위대한 성인의 상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관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구김살이나 어둠을 몰아내고 항상 밝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어떤 질적 상태다. 무엇을 전공하든 몇 학년 과정을 이수하든지 간에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늘 밝은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정각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반 학생들은 정면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스님 전용 통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학생들은 옆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법당 안에 들어가면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선체로 절을 공손하게 한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큰 절을 3번 합니다. 절을 3번 하는 이유는 부처님께 한번 절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번 절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는 스님들을 향해서 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삼귀의라고 합니다. 그 불당 안에 들어가서 절을 3번 하는 이유는 불법승 이 3가지의 보물 삼보를 향해서 귀의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초를 켜거나 향불을 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삼배는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예절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법당 정면에 보면 부처님 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각원 부처님은 여러 절집 부처님들에 비해서 유독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부처님 모양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정각원 부처님이 참 잘생기셨고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조형미가 뛰어나다.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학생 때인 40년부터 좀 이 부처님이 참 잘생기셨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부처님 뒤에도 부처님과 여러 인물들이 서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후불탱화라고 합니다. 보통은 회화로 많이 장식하는데 우리 정각원에는 목조 조각 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나무를 깎아서 큰 나무판을 깎아서 이렇게 조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이를 답집이라고 합니다. 답집. 그러니까 법당 안에 일반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우리 정각원에 있는데요. 그 법당 천정에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용. 우리 정각원에는 용이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그래서 쌍용입니다. 쌍용.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용은 보통 제왕의 상징이죠. 근데 이 용들을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7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칠조 쌍용이라고 봅니다. 조자는 발가락 조자라는 뜻이고 7은 7이라는 뜻이니까 발가락이 7개가 달린 용 2마리가 조각돼서 새겨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절집 중에서는 정각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절에서. 그래서 이런 법당 그 천정에 발가락 7개가 달린 용이 2마리나 새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건물의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밖에서 보면요, 현판에 정각원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안에서 보면 숭정전이라고 하는 현판이 따로 보입니다. 숭정전은 옛 조선 왕궁 중에 하나인 경희궁의 한 정전이었습니다. 왕이 집무하는 곳이었으니까 왕궁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었죠. 이 건물이 대원군의 경복궁 복원과 일제강점기 때 경성중학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의 서울고등학교입니다. 그 경성중학교가 이게 들어서게 되면서 경희궁이 헐리는데 그때 오늘의 동국대학으로 옮겨서 법당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각원은 종립학교의 법당 건물이지만 원래 기능은 왕궁 건물이었다. 그래서 내부에 그 흔적이 왕궁으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다. 왜 천정에다가 용을 새겼느냐? 제왕이 근무하는 곳이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원 기록에 보면 광해군 9년과 12년 사이인 1617년과 1620년 무렵 경희궁을 지을 때 함께 조성되어서 국가 주요 행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중국인 당시 청나라로부터 강한 독립정신을 표방하기 위해 발가락이 7개 달린 용을 조각했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용은 중국 황제의 상징인데 완전수인 발가락 5개를 가집니다. 이웃 나라들은 용을 그려도 발가락을 4개 이상 그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광해군은 발가락을 7개나 조각하면서 중국을 능가하려는 강한 민족 정신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선의 왕으로서 매우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정신이 강한 기질을 가진 광해군이 남긴 정신적 유산이 건물 안에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캠퍼스의 주요 명소들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유서 깊은 전통과 조국 수호와 강한 민족 정신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민족주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계를 향해 뻗어가야 하는 글로벌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학창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 사랑, 혈의 사랑, 전통 사랑, 민주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동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의 힘을 부지불식 중에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인 겁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그런 씩씩한 기분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